오늘은 광주와 전남의 한 주간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윤현석 광주일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기자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. 오늘은 먼저 전라남도의 이슈부터 살펴보죠. 네. 우선 지난 14일 화요일이었죠. 2022-2023 전남 방문회 선포식이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전라남도가 이제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, 국내 네. 관광객 1억 명을 유치하겠다. 네. 뭐 이렇게 1억 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. 네.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? 지금 일단 지난해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한 4,200만 명 정도가 전남을 찾았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뭐 엔데믹 시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남을 찾고 있어서 1억 명 정도는 될 것이다.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뭐 이제 숙박 할인 행사라든가 뭐 이제 저희들 뭐 갯벌이라든가 지금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유네스코 문화유산 뭐 관광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다양한 지금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고요. 네. 지금 이제 뭐 가성비를 넘어서 가심비, 뭐 마음까지 잡겠다,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다양한 지금 프로젝트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사실 이번 주 15일에 정말 세계 전남을 알릴 수 있는 큰 이벤트가 네. 하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바로 누리호 발사였죠. 그렇습니다. 처음에 기상 악화로 한 차례 연기가 됐었고 두 네. 번째는 기술적인 좀 문제가 발견됐고 그렇습니다. 정말 이 관계자들과 지역민들의 아쉬움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네.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? 지금 오늘 이제 금방 들은 소식인데요. 그 21일 날 오후 4시에 2차 발사를 하기로 뭐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. 항공연에서. 네. 그래서 뭐 지금 기대했던 것보다 좀 빨리 진행이 돼서 좀 다행이고요. 일단 그 지금 그 고장난 이유가 이 누리호 1단 산화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센서 자체가 작동을 좀 안 한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기립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이상이 좀 느껴져서 그걸 지금 다시 이제 옮겨서 조립동으로 옮겨서 이제 봐봤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. 항공연에서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21일 날 오후 4시에 발사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. 그래서 뭐 이제 좀 당시의 분위기는 좀 약간 좀 우려가 있었었는데 네. 지금 오늘 발표로 다시 또 분위기가 살아난 것 같고 지금 뭐 기자들도 지금 다시 고흥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네, 뭐 사실 네. 뭐 1단과 2단을 분리를 하게 되면은 뭐 네.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는 좀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된 것 그런 것 같습니다. 같습니다. 네, 아무래도 뭐 이렇게 누리호 발사가 연기가 됐지만 이제 전라남도가 명실상부 우주 산업의 중심지가 됐는데요. 네. 도에서는 이 나로 우주센터와 연계를 해서 우주 발사체 산학 협력 지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요. 그렇습니다. 이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알론 머스크라든가 뭐 제프 베이조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스페이스 X라든가 뭐 지금 보니까 블루 오리진 뭐 이런 회사들을 만들어서 이 상업 이제 우주 시대를 열었습니다. 이게 보통 2000년대 초반에 벌써 이런 식의 했었는데 이제 전남은 사실 이제 고흥 나루도라는 이 우주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이제 클러스터를 좀 조성해 보자. 그럼 민간 자본들을 유치해 보자. 뭐 이런 식의 어떤 계획들을 세웠는데요. 지금 2031년까지 7개 분야의 21개 사업 해가지고 8천억 정도를 좀 투입할 생각입니다. 근데 이게 어찌됐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이 돼서 그리고 이제 누리호가 이번에 발사가 된다면 굉장히 분위기가 업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전남도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번에는 광주 쪽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15일에 광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지산나들목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. 지산나들목이 사실 완공이 됐는데도 개통이 좀 보류가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유를 한번 짚어주실까요?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이제 저도 제2순환도를 많이 이용하는데요. 네. 이제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달리는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진출로가 나게 돼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3차로로 빠져서 3차로나 2차로로 빠져서 이렇게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지산 나들목은 반대로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1차로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. 왼쪽으로 빠지는 거죠? 그렇습니다. 왼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서 이게 과연 운전자들이 이거를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, 이 안정성 문제가 이제 굉장히 큽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개통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연기가 됐다가 15일이죠. 막 광기정 당선이 직접 차를 몰고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. 2.2km를 타봤더니 이건 좀 너무 위험하다. 뭐 그래서 이제 광주시에서는 뭐 대안으로 뭐 속도를 좀 1차로에서 줄이고 그다음에 2, 3차로에서 뭐 안전 장치를 좀 놓고 이런 식의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인수위원들이 이것으로 가능하겠느냐 좀 약간 의문을 제시했다고 그래요.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개통하기가 어렵지 않나 지금 이렇게 좀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. 네. 지금 이미 이제 그쪽 지산터널 부근에 교통사고 좀 많이 났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5년간 한 17건 정도 교통사고가 이미 났었고 그만큼 네. 이제 좀 위험한 지역인데 지산 나들목까지 생기게 되면 이제 어떤 차량 정체 시에
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좀 차량이 좀 빨리 달릴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개통하기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통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. 네네. 만약에 정말 개통을 못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들이 좀 발생하겠습니까? 이게 지금 예산이 77억 들어간 공사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보상과 설계는 광주시가 맡았고요. 이제 공사는 이제 제2순환도로를 운영하는 업체가 맡았었는데 지금 이게 77억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이제 혈세 낭비 이제 비판이 일겠고요. 또 이제 배임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만약 네. 공무원이 이제 그걸 알고도 이런 결정을 내려서 했다면 이제 손해를 끼친 게 되는 거니까요. 근데 이제 아무튼 지금 현재 상당히 좀 그런 의미에서 좀 신중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강 당선인이나 인수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안보다 좀 더 빨리 이 대책을 좀 내놓겠다. 이제 뭐 해결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도 결정이 좀 날 것 같습니다. 네,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기정 당선인이 네. 이 광주의 밀린 숙제 5가지를 반년 안에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이 인수위 기간부터 굉장히 추진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. 예. 과연 앞으로 4년 동안 이 모습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? 일종의 이제 그 지금 민선 7기 이용섭 시장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이용섭 시장은 이제 관료 출신의 어떤 행정을 오랫동안 했던 이제 정치보다 행정에 좀 가까운 네. 시장이었고요. 지금 이제 강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86 운동권 출신에다가 계속해서 정치로 해서 국회의원도 하고 뭐 정무수석도 하고 이런 어떤 정치적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좌고우면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. 그래서 시장 자체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다. 근데 이제 만약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오랜 숙고를 거쳐야 할 사안들은 또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어등산 같은 경우도 뭐 20년 이상 저희들이 좀 문제가 됐었던 사안이고 뭐 일신방직, 전남방직도 굉장히 많은 어떤 복잡한 관계들이 얽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또 빨리 푼다고 해서 또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어서 그런 우려는 좀 있지만 아무튼 과거하고는 민선 7기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, 이 강기정 당선인이 보여준 모습 중에 최근에 또 눈에 띄었던 게 네네. 이 수도권 반도체 학과 증원 가능성에 맞서서 네, 이 그렇습니다. 영원한 반도체 동맹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. 네. 그러려면 김영록 전남지사와의 협력이 관건이겠는데요. 네.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이 광주 전남이 지금 민선 7기에서 보였던 모습하고 민선 8기 지금 시작도 되기 전이지만 이 후보 시절부터 지금 상생 협력을 약속을 했었고요. 이 영원한 반도체 동맹 결성을 16일 날 강 당선인이 발표를 하자마자 17일 날 바로 이제 전남도에서 이게 동의하겠다. 뭐 참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할 만큼 상당히 좀 내부적으로 긴밀한 연대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네. 7월 1일 날 그 취임식을 합니다. 광주시장 전남지사 취임식을 하는데 아마 행정부시장이 전남도로 가고 또 이제 이쪽에 행정부지사가 또 광주시로 와서 서로의 축하 사절단을 하는 등 상당히 좀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을 좀 보일 것 같고 영원한 반도체 동맹은 저는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. 왜냐하면 이게 사실 지금 수도권에 너무 많은 것들이 집중돼 있고 특히나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대학 증원까지 하게 된다면 이 지역이 계속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뭔가 이 동맹이 필요한데 영호남 남북권의 어떤 동맹을 통해서 이 수도권 중심으로 한 지금 현재 어떤 체계 자체에 대한 좀 뭐랄까요 좀 반할 수 있는 그런 좀 세력을 만드는 것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. 네, 우리 지역의 또 다른 현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네네. 전 정부의 국책 사업이었던 한국에너지공대랑 이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네. 우리 지역에 좀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? 이게 이제 국책 사업입니다. 그러니까 국책 사업이라는 것은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요. 그러니까 한전공대 지금 이제 한국에너지공대라고 저희 켄테크라고 돼 있는데요. 한전에너지공대와 광주 글로벌모터스 이 GGM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책 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. 근데 이 국책 사업은 국비를 투입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공모 경쟁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뭐 한국에너지공대 같은 경우에는 이 전남도하고 나주시가 10년간 각각 100억씩 그러니까 200억을 부담을 해야 되고요. 그러니까 네. 우리는 2천억이라는 돈이 지금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 이 GG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사회적 임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임금이 이제 평균적인 임금보다 좀 낮거든요. 자동차 평균 임금보다 좀 낮은데 이제 복지나 뭐 이렇게 이제
이런 부분에서 사회복지 쪽에서 이 보완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그 비용을 지금 광주시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담을 지는 게 맞느냐 좀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네, 오늘은 윤현석 광주일보 기자와 함께 광주 전남 지역의 한 주간의 이슈들 돌아봤습니다.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